오랜만에 등장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명희.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운전기사, 경비원 이렇게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입니다. 이 이명희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당연히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명희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변호인만 출석했는데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증거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이명희 씨가 이 사건 이후에 본인이 변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달라. 이를 위해서 증인신문을 신청하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명희 씨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잘 들어보세요. 이 씨가, 즉 이명희 씨를 얘기합니다. 이 씨가 되돌아보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나요? 되돌아봤나 봐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부족한 행동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런 반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려고 한다. 임방글 변호사님 혹시 전략이 숨어 있습니까?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투면 나는 이거 이렇게 폭행하지 않았고 이런 폭언하지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은 증거와 증인, 특히 영상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다투는 게 어찌 보면은 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인정한다. 다만 이제 형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반성하고 있고 그렇게 반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나아졌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팀장이 이명희 씨 관련 혐의는 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17년 4월까지 경비원하고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 대한 그 폭언과 폭행한 건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가 허술했던 모양이에요. 허술하다 하면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 아시죠? 전지가위.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렇죠. 자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까지 자르고. 네, 그걸 던졌어요. 또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실지 않았다면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걷어찼어요. 세상에. 그리고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업자를 폭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데 어무방해를 했는데 이 혐의는 아마 이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한 22명 정도가 9명이 피해 당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이 진술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다툼이 있겠지만 일단 이 혐의만큼은 지금 이명희 씨가 인정한다는 것 같아요. 이 혐의에 나와 있던 호텔 공사장 현장에서 폭행하고 고성 지른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요, 여러분, 이른바 반복, 리플레이로 저희가 들려드린 게 아니에요. 나가! 나가! 이걸 똑같은 걸 들려드린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김동치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살짝 섬찟한 느낌들이 좀 들었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의 폭력성이 중독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보통 이제 폭력성이 사실 상습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분노 조절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갑에 대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굴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갑으로서 굴림을 해야 되는 효과가 이게 남에게 배려를 하고 소중하게 공감을 해주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굴림을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의 폭력이나 폭행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상습적 폭력 중독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던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반성을 만약에 한다면 사실 반성을 하면서 저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명희 씨 본인은 안 나와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기로 했으면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 혹시 있어요? 쟁점이 있습니까? 임방글 변호사님? 우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습 특수폭행이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혹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럼 상습이니까는 과거에 또 이런 폭행이나 이런 걸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나? 그래서 이게 상습성이 인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전과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단 한 번 발현을 해도 이게 어떤 상습성의 일환으로 나왔다면은 상습범으로 처벌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네. 지금 9명이잖아요. 9명을 상대로 22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상해 부분인데 네. 피해자 진단서가 또 제출되지 않았어요. 네. 상해 진단서가 상해죄 유죄 판결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이긴 하지만 상해가 입은 게 명백하다면은 진단서 없이도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가 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입니다. 야,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났나요? 지난해 5월에 경찰에 출석할 때 모습, 이명희 씨 모습 한번 보시고, 영상 보면은 그때 레이저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건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안 보여드리고. 근데 여기 재판부 검토사항에 보니까 강성진 변호사님, 피해자 진단서가 없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검토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상에 보면은 이 폭행당하는 게 어떤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고스란히 찍혔는데도 이게 진단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앞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진단서 자체가 뭐 있어야만 상해죄가 성립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는 있지만요. 근데 일단 상해죄라는 거는 이제 구성 요건 자체가 뭐 신체 완전성을 해하거나 네.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단순 폭행만 있었다면은 그게 상해죄로까지 뭐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 이제 뭐 개연성은 없는 거고요. 네. 이제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뭐 증거 영상 자체를 일방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그 영상 보면 앵글 자체가 굉장히 멀리서 찍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었거나 조작을 했거나 편집을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일방적 증거다라고 하는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경찰에서는 네. 저럴 경우에 진단서 제출 안 하면은 네. 그 피해 부위를 사진을 찍습니다. 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하기 때문에 네. 법관이나 검사가 볼 때는 사진을 보고 네, 인정이 되니까 사진으로도 진단서가 없어도 사진만 찍게 되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저 영상은요, 이제 한 언론사가 이제 공개했던 영상입니다만, 뭐 제보를 받았겠죠. 저 영상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저 공사장 현장 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뭔가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니까 저 호텔 공사 현장 맞은편 건물에서 그 좀 높은 위치에서 저길 내려다보면서 시민분이 찍은 것 같아요. 뭔가 식당처럼 느껴져요. 분위기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면서 찍은 장면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누가 저 직원분들이 저 장면 연출할 요량으로 저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저 무협 영화처럼 종이가 확 휘날리는 저런 장면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일 걱정되는 게 김동철 원장님, 저분들은 지금도 저 장면이 밤에 자다가도 벌쩍벌쩍 일어날 정도로 지금 뇌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누구의 아버지가 어머니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성 중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트라우마는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한때는 진짜 뭐 잘 나가는 그룹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국적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대형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조양호 회장도 어쨌든 숨을 거뒀고 이 가정에 참 많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점 또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